어이, 거기 아줌마. 밥맛 떨어지게 왜 자꾸 쳐다봐? 여기 간부 전용이야. 다 먹었으면 빨리빨리 나가지. 12사단의 실세라 불리는 부패한 군무원. 그는 병사들의 밥값을 횡령해 즐기는 호화로운 회식 자리에서 눈앞의 여성을 잡상인 취급하며 모욕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보는 앞에서 횡령한 돈으로 2차를 가자는 추잡한 모의까지 서슴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이 아줌마가 오늘 부임한 투스타 신임 사단장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낡은 야상 점퍼가 벗겨지고 어깨 위에 별 2개가 번뜩이는 순간 그녀가 건넨 전화 한 통은 12사단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썩어 빠진 군대 비리 카르텔을 법과 규정으로 완벽하게 박살내는 진짜 군인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민간인 통제선 바로 아래 위치한 향로회관. 이곳은 제12보병사단 예하 연대 간부들과 군무원, 그리고 면회객들이 이용하는 군 복지시설이다.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습기를 머금은 끈적한 바람이 회관의 낡은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다. 점심시간이라기엔 다소 이른 오전 11시 30분. 회관 안쪽 지휘관실이라는 팻말은 없지만 암묵적으로 고위 간부들만 쓴다는 룸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걸쭉한 욕설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야, 김소령. 너는 짬을 똥구멍으로 처먹었냐? 고기 굽는 꼬라지 봐라. 육즙 다 빠지잖아, 새끼야. 불판 위에는 마블링이 화려한 한우 등심이 지글거리고 있었다. 붉은 얼굴로 젓가락질을 해대며 호통을 치는 남자는 군복이 아닌 헐렁한 등산복 바지에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며 고기를 뒤집고 있는 남자는 전투복을 입은 현역 소령이었다. 그는 제51연대 군수과장 김영수 소령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쌍욕을 박으며 상전 노릇을 하는 등산복 차림의 중년 남자는 51연대 군수담당관 박상철 5급 군무원이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담당관님. 불이 좀 새서 그렇습니다. 죄송은 님이. 야, 오늘 새로 온다는 사단장 말이야. 여자라며? 박상철이 소주잔을 털어넣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김소령은 주위를 슬쩍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예, 그렇습니다. 육본 감찰실 출신이라는데 깐깐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이세화 소장이라고. 소장은 지랄. 계집년이 별 달아봤자지. 위에서 구색 맞추기용으로 보낸 거 아니냐? 요즘 뭐 성평등이니 지랄이니 하면서. 박상철은 상추에 고기를 2점이나 얹으며 킬킬거렸다. 담당관님, 그래도 말씀 조심하십시오. 신임 사단장 부임 첫날입니다. 혹시라도 귀에 들어가면. 야, 이 새끼야. 넌 그게 문제야.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내가 이 부대에서만 20년 굴렀어. 사단장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면 나는 여기 박혀있는 바위야. 바람이 바위 움직이는 거 봤냐? 게다가 우리 뒤엔 군단장님이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박상철은 12사단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썩은 환부 그 자체였다. 연대장들이 1년, 2년 있다 떠날 때 그는 20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지역 납품업체, 공사업체들과 끈끈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장교들은 그를 박주사라 부르며 어려워했고 초임 장교들은 아예 그에게 결제를 구걸해야 할 판이었다. 그나저나 이번에 들어온 부식비 말이야. 업체 사장한테 얘기해서 단가 좀 더 후려치라고 해. 콩나물이랑 두부, 그거 애새끼들 맛도 모르는 거 대충 싼 거 넣고 차액은 현금으로 가져오라고 해. 오늘 저녁에 룸 가서 회포나 풀게. 그게. 이번에 감찰 대비해서 장부를 좀 맞춰놔야 하는데 너무 티가 나면. 아, 이 새끼 말 존나게 많네. 야, 군수과장. 너 진급 안 할 거야? 군단 인사처장님이 내 고향 선배인 거 몰라? 내가 말 한마디면 너 이번 심사에서 바로 아웃이야, 알아? 김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병을 들어 박상철의 잔을 채웠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마셔. 오늘 사단장 취임식은 오후 2시잖아.
밥 먹고 사우나나 한 판 때리고 들어가도 충분해. 그 시각 룸 바로 옆 일반 테이블. 모자를 푹 눌러 쓴 한 여성이 혼자 갈비탕을 먹고 있었다. 그녀의 식탁 위에는 깍두기 접시 하나와 뚝배기 하나가 전부였다. 낡은 야전 상의를 걸치고 있어 계급장은 보이지 않았다. 식당 종업원들은 그녀를 그저 면회온 병사의 어머니거나 인근 부대 여군 부사관 정도로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숟가락질은 멈춰 있었다.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가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이었다. 계집년 단가 후려치기, 차액 현금화, 군단장 백. 모자챙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매가 서늘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뚝배기 속의 고기를 휘저었다. 고기라고는 비계 덩어리 두세 점이 전부였다. 12,000원짜리 특 갈비탕의 실체였다. 이모, 여기 계산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양에는 쇳가루 같은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다. 카운터로 걸어가는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묵직하게 울렸다. 계산을 마친 그녀는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했다. 상호 향로회관 대표자 12사단 복지단.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에는 헌병대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나다. 지금 병력 출동시켜. 위치는 향로회관. 무장할 필요 없고 수갑만 챙겨서 와. 5분 준다. 전화를 끄는 그녀는 뚜벅뚜벅 룸 쪽으로 걸어갔다. 룸 안에서는 여전히 박상철의 걸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야, 김소령. 너 그 여군 장교 최대위 알지? 걔 몸매가 아주 죽이더라. 이번에 회식 때 한번 불러. 내가 술 한 잔 따라주면서 군 생활의 지혜를 좀 가르쳐줘야겠어. 으하하. 아. 담당관님, 최대위는 유부녀입니다만. 유부녀가 더 꼴리는 법이야, 임마. 너는 센스가 없어.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렸다. 박상철과 김소령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역광을 받아 표정이 잘 보이지 않는 여자가 서 있었다. 야상을 걸친 아까 홀에서 밥을 먹던 그 여자였다. 뭐야? 아줌마는? 여기 예약석이야. 나가. 박상철이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었다. 하지만 여자는 나가지 않았다. 오히려 방 안으로 한 발짝 들어와 신발을 신은 채로 방바닥을 밟고 섰다. 뭐 하는 거야 지금? 신발 안 벗어? 야, 종업원. 여기 미친년 들어왔어. 김소령이 벌떡 일어났다. 당신 뭐야? 외부인은 출입 금지 구역이야. 당장 안 나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모자챙이 올라가며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화장기 없는 건조한 피부, 칼로 벤 듯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치고 있던 야전 상의의 단추를 풀었다. 야상이 벗겨지고 드러난 것은 규정대로 칼주름이 잡힌 어급 전투복이었다. 그리고 오른쪽 가슴에는 이세화라는 명찰이, 양쪽 어깨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두 개의 별 소장 계급장이 박혀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변했다. 김소령의 입에서 헉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박상철은 소주잔을 입에 문 채로 얼어붙었다. 20년 군밥을 먹은 그의 눈이 계급장을 판독하는 데는 0.1초도 걸리지 않았다. 투스타. 사단장. 오늘 취임한다는 그 여자. 사단장님. 김소령이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려다 테이블 모서리에 허벅지를 찍고 비명을 질렀다. 박상철은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끼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누가 미친년이지? 이세화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그래서 더 공포스러웠다. 그녀는 김소령을 지나쳐 박상철 앞으로 다가갔다. 박상철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군무원 박상철입니다. 저 초면에 인사가 늦어서. 박상철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려 했다. 그러나 이세화는 그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불판 위에 올려진 한우 등심에 고정되어 있었다. 맛있어 보이는군. 1인분에 4만 원짜리 등심. 병사들 식판에는 두부 대신 비지가 올라가고 콩나물은 썩어서 문드러진 게 나온다던데.
51년대 군수 담당관은 아주 호화로운 점심을 즐기고 있었어. 오해십니다. 이건 제가 사비를 털어서. 사비? 자네 월급 명세서 한번 까볼까? 5급 군무원 호봉으로 매주 이런 회식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세화가 툭 하고 테이블 위에 영수증 하나를 던졌다. 아까 그녀가 먹은 갈비탕 영수증이었다. 갈비탕 12,000원. 고기 2점 들어있더군. 근데 장부에는 1등급 갈비를 썼다고 적혀 있겠지. 그 차액은 다 어디로 갔을까? 박상철 담당관 자네 주머니인가? 아니면 자네가 모신다는 그 군단장님의 주머니인가? 박상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사단장님, 저 그게 아니라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술기운의 헛소리를. 김영수 소령. 이세화가 차갑게 김소령을 불렀다. 김소령은 이미 다리가 풀려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었다. 예. 소령 김영수. 자네는 상관 모욕, 품위 유지 위반, 그리고 뇌물수수 방조 혐의다. 지금 이 시간부로 보직 해임한다. 4. 사단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시킨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비겁하기까지 하곤. 장교가 군무원 핑계를 대나? 그때 식당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 대신 묵직한 군용 레토나 차량들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헌병. 비켜. 하는 고함과 함께 무장한 헌병들이 식당 안으로 들이닥쳤다. 쾅. 룸문이 활짝 열리고 완장을 찬 헌병대장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님, 헌병대 도착했습니다. 이세화는 박상철을 턱으로 가리켰다. 이자와 김소령 현행범으로 체포해. 혐의는 군용물 횡령, 뇌물수수, 상관 모욕,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이다. 체포라니요. 저는 민간인 신분입니다. 헌병이 군무원을 함부로. 박상철이 마지막 발악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군무원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수사 과정에서 민간인 코스프레를 하며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세화는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군형법 제1조 사망. 군무원도 군형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횡령과 뇌물은 얄짤없어. 그리고 자네가 방금 내뱉은 최 대위에 대한 성희롱 발언, 내가 똑똑히 들었어. 현장에서 인지된 성범죄는 긴급 체포 사유다. 끌고 가. 이거 나.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군단장님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야, 김소령. 너 뭐해? 말려. 헌병들이 박상철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등산복 차림의 그가 바닥에 처박히며 비명을 질렀다. 김소령은 이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고 있었다. 군단장? 이세화가 바닥에 짓눌린 박상철의 얼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보다 차가웠다. 그래, 가서 전해. 12사단에 미친년이 하나 왔다고. 그 미친년이 내 놈들 밥그릇 다 걷어차 버릴 거라고. 똑똑히 전해라. 이거 놓으란 말이야. 개처럼 끌려나가는 두 사람을 뒤로 하고 이세화는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헌병대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다. 사단장님, 취임식 시간이 2시간 남았습니다. 사령부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아니. 이세화는 테이블 위에 놓인 박상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압수품이었다. 51년대로 간다. 연대장실로 직행해. 그 인간 지금쯤 똥줄이 타서 장부 태우고 있을 테니까. 헌병대장의 눈이 커졌다. 연대장실 압수수색. 취임식도 하기 전에 예하 연대장을 털겠다는 소리였다. 지금 바로 말입니까? 문상배 대령 말씀이십니까? 그래. 점심 먹고 사우나 갈 생각에 들떠 있었겠지. 사우나 대신 영창에서 땀 좀 빼게 해줘야지. 이세화가 헌병대장의 옆구리에 있던 권총을 슬쩍 바라보았다가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전속부관한테 연락해. 내 집무실에 있는 그 파일 가져오라고. 12사단 대청소 오늘부터 시작이다. 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강원도 인제의 험준한 산악지형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서막이었다. 제12보병사단 제51보병연대 본부.
비구름이 몰려와 대낮인데도 하늘이 어둑했다. 연대장실의 블라인드는 내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난초 향이 감돌았다. 문상배 대령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골프 채널을 보고 있었다. 이 새끼 왜 연락이 없어? 밥 처먹고 사우나 먼저 갔나?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12시 10분. 박상철 담당관과 만나기로 1시간이 지났다. 오늘 신임 사단장 취임식이 오후 2시니까 지금쯤 적당히 알코올 기운 좀 빼고 사우나에서 땀을 뺀 뒤 깔끔한 모습으로 행사장에 나타날 계획이었다. 문상배는 12사단 내에서 정치 구단으로 불렸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일찍부터 돈과 인맥이라는 동아줄을 잡았다. 군단장 윤태식 중장이 그 동아줄의 몸통이었다. 지잉, 지잉. 테이블 위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다. 박상철이었다. 문상배는 피식 웃으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박주사. 어디야? 나 지금 출발. 연대장님, 접니다. 51연대 인사과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박상철이 아니었다. 다급하다 못해 울먹이는 목소리. 문상배는 미간을 찌푸렸다. 뭐야? 너 왜 박주사 폰으로 전화질이야? 박주사는? 체포됐습니다. 향로회관에서 헌병대가 들이닥쳐서 박 담당관님이랑 군수과장님을 개끌고 가듯이. 뭐? 헌병대? 야, 이 새끼야, 똑바로 말해. 헌병대가 미쳤다고 거기를 덮쳐? 누구 짓이야? 사단장님입니다. 신임 사단장이 거기 와 있었습니다. 문상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오늘 부임하는 그 여자가 향로회관에. 야, 너 지금 어디야? 박주사는 어디로 갔어? 사단 헌병대로 압송 중입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이 지금 연대로 오고 계신답니다. 헌병대 차량이랑 같이. 뭐라고? 문상배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취임식도 안 하고 연대부터 털러와? 그는 전화를 끊을 새도 없이 소리쳤다. 야, 작전과장, 정보과장, 당장 튀어오라고 해. 1분도 안 되어 연대 작전과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문 잠가. 그리고 금고. 저기 있는 금고 열어서 대외비 파일이랑 USB 싹 다 꺼내. 당장. 문상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뒤편의 비밀 금고 다이얼을 돌렸다. 이 금고 안에는 2급 비밀 따위가 들어있는 게 아니었다. 지난 3년간 51연대 관할 공사 리베이트 내역, 군단장에게 상납한 차명 계좌 송금 내역, 그리고 박상철과 관리해 온 이중장부가 들어있었다. 이게 걸리면 옷 벗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감방이다. 그것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연대장님, 이거 다 파쇄합니까? 파쇄할 시간이 어딨어, 이 병신아. 태워. 아니, 화장실 변기에 넣고 내려. 씹어서라도 없애란 말이야. 문상배는 서류 뭉치를 작전과장의 품에 안겼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위병소에 연락해. 헌병대 차량 들어오면 신원 확인 철저히 한다고 최대한 시간 끌라고 해. 바리케이드 다 치고. 그래도 사단장님 차량인데 막으면. 야, 이 새끼야.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막아. 무조건 10분만 벌어. 작전과장이 서류를 주섬주섬 챙겨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상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침착해, 문상배. 어차피 증거 없으면 그만이야. 여자가 기세만 등등했지 실무는 쥐뿔도 모를 거야. 그냥 불시 검열 왔다고 핑계대면 돼. 그는 거울을 보며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남자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51연대 본청 복도. 작전과장이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화장실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복도에 있던 병사들이 놀라서 벽으로 붙었다. 작전과장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저것만 없애면 된다. 저것만 없애면 우리는 산다. 그때였다. 작전과장님.
복도 모퉁이에서 누군가 툭 튀어나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51년대 2대대 육중대장 강민혁 대위였다. 비켜. 바빠 죽겠는데. 작전과장이 강민혁을 어깨로 밀치려 했다. 하지만 강민혁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작전과장의 팔을 강하게 움켜잡았다. 이거 어디로 가져가시는 겁니까? 강민혁의 시선이 작전과장의 품에 안긴 서류 뭉치, 그 중에서도 붉은색 스티커가 붙은 별도 관리 파일에 꽂혔다. 이 새끼가 돌았나? 이거 안 나? 연대장님 긴급 지시야. 보안 문서 파기하라고. 보안 문서는 규정된 소각장에서 보안 담당관 입회하에 파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아니라요. 야, 강민혁, 너 하극상이야. 명령 불복종으로 영창 가고 싶어? 작전과장이 악을 썼다. 하지만 강민혁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 1년간 이 부대에서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연대장과 박상철의 비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급심사에서 2번이나 물먹었고 가장 험하고 시설이 낙후된 GOP 소초로만 뺑뺑이를 돌았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기록했다. 박상철이 빼돌린 유류 불출증, 문상배가 가라로 작성한 공사계약서 4본. 강민혁은 오늘만을 기다려왔다. 놓으십시오. 이건 증거인멸입니다. 이 개새끼가. 작전과장이 강민혁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강민혁의 힘이 살짝 풀렸다. 그 틈을 타 작전과장이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안 돼. 강민혁이 뒤따라 들어가 작전과장의 뒷덜미를 잡았다. 두 장교가 화장실 바닥에서 뒤엉켰다. 서류들이 젖은 바닥에 흩어졌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못 놓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우당탕. 작전과장이 강민혁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강민혁의 입술이 터지며 피가 튀었다. 하지만 강민혁은 끝까지 서류 뭉치를 깔고 엎드렸다. 그때 본청 현관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기 시작했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십 명의 발소리였다. 전원 동작 그만. 헌병이다.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헬멧을 쓴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두 소령과 대위의 꼴은 처참했다. 그리고 그 헌병들 사이로 비에 젖은 전투복을 입은 이세화 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피를 흘리며 헉헉거리는 강민혁 대위를 내려다보았다. 난장판이군. 이세화의 시선이 강민혁에게 머물렀다. 강민혁은 터진 입술을 닦으며 비틀비틀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의 품 안에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던 붉은색 파일을 꺼내 이세화에게 내밀었다. 51년대 군수 횡령 원본 장부입니다. 자네 이름은? 대위 강민혁입니다. 이세화가 피 묻은 파일을 받아들었다. 기억해두지. 강 대위, 자네가 오늘 이 부대를 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헌병들에게 지시했다. 작전과장 연행해. 그리고 이 서류들 한 장도 빠짐없이 수거해서 증거물로 봉인한다. 과학수사팀 불러서 지문 감시까지 싹 다 해. 알겠습니다. 작전과장이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며 강민혁을 향해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강민혁은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쾅! 연대장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문상배 대령은 창가에 서서 바깥 동태를 살피다가 기겁하며 돌아섰다. 이세화 소장이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무장 헌병 4명이 호위하듯 서 있었다. 문상배는 본능적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추 충성. 연대장 대령 문상배. 사단장님 방문을 환영. 손 내려. 이세화는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뚜벅뚜벅 걸어가 문상배의 집무 책상 앞에 섰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강민혁의 피가 묻은 붉은색 파일을 책상 위에 던졌다. 이게 뭔가, 문대령? 문상배의 시선이 파일에 꽂혔다. 익숙한 파일이었다. 자신이 작전과장에게 처리하라고 줬던 바로 그 장부. 그의 눈동자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이건 보안 문서입니다. 헌병대가 왜 무단으로?
보안 문서? 내가 읽어봤는데 아주 흥미롭더군. 23년 5월 3대대 막사 보수 공사 리베이트 2천만 원 군단장 전달. 이게 보안인가? 아니면 자네의 범죄일지인가? 문상배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털썩 소파에 주저앉았다. 입이 말라붙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사단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한. 조작? 박상철이가 헌병대 차 안에서 벌써 다 불었어. 자네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자기는 힘없는 군무원이라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아주 싹싹 빌더군. 그건 거짓말이었다. 박상철은 아직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세화의 블러핑은 문상배의 멘탈을 부수기에 충분했다. 문상배는 박상철이라면 충분히 배신하고도 남을 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문상배 대령. 이세화가 그의 앞으로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자네가 병사들 먹일 고기 팔아쳐먹고 난방유 빼돌려서 배 채울 때 자네 부하들은 영하 20도 혹한에서 떨고 있었어. 밥이 맛없어서 컵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있었다고. 그게 지휘관이 할 짓인가? 자네는 군인도 아니야. 그냥 제복 입은 도둑놈이지. 문상배가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반성이 아니라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저도 군 생활 30년 했습니다. 명예롭게 전역할 기회는 주셔야. 명예. 이세화가 코웃음을 쳤다. 도둑놈한테 줄 명예는 없어. 헌병대장. 예. 문상배 대령, 긴급 체포해.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다. 수갑 채워. 철컥. 은색 수갑이 문상배의 손목에 채워졌다. 대령 계급장을 단 연대장이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차는 모습은 51년대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이거 풀어. 내가 누군지 알아. 군단장님께 전화할 거야. 내 변호사 부를 거라고. 문상배가 발버둥 쳤지만 헌병들은 가차없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변호사는 나중에 불러. 그리고 군단장? 걱정 마. 그 양반도 곧 자네 따라가게 될 테니까. 이세화의 말에 문상배가 멈칫했다. 그녀의 눈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연대장 하나 잡으러 온 게 아니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끌고 가. 문상배가 질질 끌려나갔다. 복도에는 연대 간부들과 병사들이 나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대부분의 병사들 눈에는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연대장실에 홀로 남은 이세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연대 인사과장. 예. 사단장님. 지금 즉시 강민혁 대위 연대장실로 오라고 해. 잠시 후 입가에 반창고를 붙인 강민혁 대위가 들어왔다. 그는 엉망이 된 전투복을 입은 채로 칼같이 경례했다. 충성. 대위 강민혁 부르셨습니까? 쉬어. 이세화는 소파에 앉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강 대위. 자네 왜 그랬나? 그냥 모른 척했으면 편했을 텐데. 작전과장이랑 붙어 먹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 거 아니야. 왜 나섰어? 내가 널 지켜줄 거라는 보장도 없었잖아. 강민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덤덤하게 입을 열었다. 제 중대원들 때문입니다. 예상 밖의 대답에 이세화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중대원? 작년 겨울 혹한기 훈련 때였습니다. 보일러 기름이 없어서 내무반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애들이 핫팩 하나로 밤새 떨면서 자는데 연대장님 관사에는 기름이 넘쳐서 창문을 열고 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민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내 부하들이 추위에 떠는 꼴 다시는 안 보겠다고.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제대로 된 지휘관이 오시면 반드시 보고드리겠다고. 이세화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다. 썩은 물웅덩이 속에도 맑은 물은 흐르고 있었다. 제대로 된 지휘관이라.
이세화가 씁쓸하게 웃었다. 나도 장담은 못해. 하지만 적어도 내 부하들이 추위에 떨게 하지는 않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대위. 자네 오늘부로 연대 군수과장 직무대리 맡아. 예. 저는 보병입니다. 군수병관은. 알아. 하지만 지금 이 연대 군수과는 썩었어. 도둑놈 소굴이야. 자네처럼 깐깐하게 감시할 사람이 필요해. 장부 보는 법은 알 거 아니야? 압니다. 그럼 됐어. 일주일 준다. 창고 재고 조사 싹 다시 하고 횡령된 물자들 원상 복구 계획 세워서 보고해. 할 수 있겠나? 강민혁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단단하게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핏기 없는 패배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좋아. 나가봐. 강민혁이 나가고 이세화는 창밖을 보았다. 비는 그쳤지만 먹구름은 여전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제3군단장 윤태식 중장. 올 것이 왔다. 이세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충성.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이세화입니다. 이 소장.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부임 첫날부터 연대장을 구속해? 내 허락도 없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뚝뚝 묻어났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습니다. 적법? 적법이라. 자네 군대가 법전대로만 돌아가는 줄 아나 보군. 지금 당장 춘천으로 와. 내 집무실로. 단독 군장으로. 뚝. 전화가 끊겼다. 이세화는 꺼진 전화기를 바라보며 싸늘하게 뇌까렸다. 단독 군장? 웃기지 마. 그녀는 부관을 호출했다. 차 대기시켜. 육군본부 법무실장님께 전화 연결하고. 사단장님 군단으로 가십니까? 아니. 우린 서울로 간다. 이세화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호랑이보다 더 센 사냥꾼을 데려와야지. 12사단을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비리의 카르텔에 작지만 날카로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 육군본부.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육군본부 법무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12사단장 이세화 소장은 젖은 전투복을 갈아입지도 않은 채 법무실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선배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부임 첫날 연대장을 구속하고 군무원을 잡아넣다니요. 게다가 군단장님 소환 명령까지 불복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법무실장 박준장이 혀를 차며 서류를 넘겼다. 이세화가 가져온 51년대 이중장부 사본과 박상철의 진술 녹취록 요약본이었다. 미친 짓 아니야. 응급수술이지. 환자가 썩어 문드러져서 내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마취하고 절차 따질 시간이 어디 있어? 배 가르고 도려내야지. 이세화는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윤태식 중장, 그 사람 이 지역 왕이야. 박 실장도 알잖아. 3군단 예하부대 공사는 전부 윤태식 1000명의 회사나 그와 연결된 페이퍼 컴퍼니가 독점하고 있어. 12사단 연대장들은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고 충성 맹세한 거고. 알죠? 다 압니다. 헌병대나 기무 쪽에서도 냄새는 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물증이 없었잖습니까? 윤 중장이 워낙 용의 주도해서. 물증 여기 가져왔잖아. 이세화가 턱으로 서류를 가리켰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확보한 장부에는 상납금 명목으로 매달 현금이 군단장 비서실장 계좌로 이체된 정황이 있어. 이거면 국방부 조사본부 움직일 수 있지? 박 실장이 난감한 표정으로 안경을 고쳤었다. 이 소장, 아니 세화야. 조사본부 투입하려면 장관님 승인 떨어져야 해. 근데 지금 장관님이 윤 중장 아끼시는 거 알잖아.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양반이야. 이 정도 증거로는 내부 감사선에서 덮으라고 할 게 뻔해. 그럼 너만 죽어. 하극상으로. 그래서 내가 왔잖아. 장관님 말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칼을 빌리러. 이세화의 눈이 번뜩였다. 육군 중앙수사단. 거기 단장님 내 동기잖아. 강직하기로 소문난 꼴통.
박 실장의 눈이 커졌다. 최 단장? 야, 걔는 건드리면 피바다야. 진짜 전면전 하려고? 전면전 해야지. 저쪽에서 먼저 선전포고했는데. 박 실장, 나 지금 당장 중수단장 연결해줘. 그리고 자네는 법리 검토해줘. 군단장이 보복성 감찰 지시했을 때 직권 남용으로 엮을 수 있는지. 그 시각 강원도 인제군 제3군단 사령부. 이게 같은 년이. 감히 내 전화를 씹어? 윤태식 중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최고급 찻잔을 벽으로 집어 던졌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도자기 파편이 흩어졌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다. 사단장, 지금 어디 있나? 그게. 위병소 통과 기록도 없고 관사에도 없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용산 기지 근처로 뜹니다. 용산? 6번으로 튀었어? 머리 좀 굴렸네. 내가 부르면 조인트 까일 것 같으니까 본가 가서 이르겠다 이건가? 윤태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다. 문상배랑 박상철은 사단 헌병대 유치장에 수감 중입니다. 면회도 전면 금지시켰답니다. 윤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세화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다. 생각보다 빠르고 과감했다. 이대로 6본에서 수사팀이 내려오면 골치 아파진다. 그 전에 12사단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야 했다. 검열단장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군단 검열단장 최 대령이 들어왔다. 그는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가진 윤태식의 충실한 사냥개였다. 부르셨습니까, 군단장님? 최 대령. 내일 아침, 아니 지금 당장 병력 소집해. 12사단으로 간다. 검열 말씀이십니까? 정기 검열은 다음 달. 특별 지휘 검열이야. 사단 지휘부의 지휘 공백과 기강 회의를 점검한다는 명분으로. 윤태식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가서 탈탈 털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다 징계 먹여. 사단장이 임명한 직무대리들. 규정 위반, 자격 미달로 다 잘라버려. 사단 행정 마비시키고 모든 참모들 책상 앞에 앉아서 숨도 못 쉬게 해. 이세화가 서울에서 돌아왔을 때 사단이 개박살 나 있는 꼴을 보게 하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아주 뼛속까지 발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윤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51연대. 거기는 더 조져. 특히 오늘 문상배 잡을 때 설쳤다는 그 대위놈. 강민혁인가 뭔가. 그 새끼는 옷 벗겨.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명심하겠습니다. 어둠이 깔린 강원도의 도로 위로 붉은색 검열 완장을 찬 군단 차량 수십 대가 줄지어 12사단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음 날 오전 8시 제12보병사단 51연대 연병장. 비상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어발겼다. 전원 집합. 군장 결속. 동작 봐라. 기어다니냐? 군단 검열관들의 고함 소리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밤새 당직을 서고 눈도 못 붙인 병사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하지만 검열관들은 자비가 없었다. 야, 저 새끼 군장 까. 칫솔 방향 틀렸잖아. 완전 군장 다시 싸. 선착순 1명, 저기 국기계양대 찍고 복귀. 그것은 검열이 아니었다. 합법을 가장한 괴롭힘이자 사단 길들이기였다. 연대장실, 아니 이제는 연대장 직무대리실이 된 곳에 강민혁 대위가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51연대 군수물자 현황을 파악하느라 눈이 퀭했다. 쾅! 문이 열리고 군단 검열단장 최 대령이 들어왔다. 그 뒤로 소령급 검열관 3명이 따라 들어왔다. 그들은 흙 묻은 군화를 신은 채 소파에 털썩 앉았다. 너냐? 강민혁이가? 최 대령이 껌을 짝짝 씹으며 물었다. 강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했다. 충성. 대위 강민혁. 경례 꼬라지 봐라. 각도 안 나오네. 야, 너 직무대리라며? 군수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대위 짬밥으로 과장 노릇하려니 가랑이 찢어지지. 장부 가져와봐. 강민혁은 책상 위에 정리해둔 서류철을 내밀었다.
최 대령은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바닥에 휙 던져버렸다. 종이들이 흩날렸다. 다시 해와.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말씀해 주시면. 야, 이 새끼야. 내가 다시 하라면 다시 하는 거지. 토를 달아? 글씨체부터 맘에 안 들어. 굴림체 쓰지 말고 휴먼 명조로 싹 다 바꿔. 그리고 지난 3년치 유류 수불 대장, 원본 대조필 도장 다 찍어서 가져와. 1시간 준다. 3년치 유류 장부면 A사 용지로 수천 장이었다. 1시간 안에 도장을 다 찍으라는 건 불가능했다. 그냥 엿먹으라는 소리였다. 시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야, 군인한테 불가능이 어딨어? 안 되면 되게 하라 몰라? 능력이 안 되면 옷 벗던가. 최 대령이 비릿하게 웃으며 강민혁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너 어제 문상배 대령님한테 하극상 했다며? 주제 파악 좀 해라. 사단장 백 믿고 설치나 본데 그 여자 얼마나 갈 것 같냐? 일주일? 한 달? 군단장님이 입김 한번 불면 날아가는 게 소장 나부랭이야. 강민혁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지금 여기서 폭발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다. 시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열 규정에 따르면 과도한 자료 요구는. 규정? 야, 너 지금 나한테 규정 따지냐? 최 대령이 벌떡 일어나 강민혁의 멱살을 잡으려는 신용을 했다. 그때였다. 군수창고 개방해.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다른 검열관들이 군수창고를 뒤지고 있었다. 야, 강민혁, 튀어와. 강민혁은 이를 악물고 창고로 뛰어갔다. 검열관들이 창고 안에 피복과 장구류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있었다. 이거 뭐야? 재고랑 장부가 안 맞잖아. 전투와 50쪽 빈다. 어디 팔아먹었어? 검열관이 장부를 들이밀었다. 그 장부는 박상철이 조작해둔 가짜 장부였다. 그건 전임 군수 담당관이 횡령한 겁니다.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증거 있어? 내가 빼돌리고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니야? 야, 이 새끼 헌병 불러. 군용물 절도 혐의로 입건해.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들은 강민혁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입건하십시오. 강민혁이 차갑게 대꾸했다. 대신 헌병 오면 지문 감식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이 창고 열쇠 관리자가 누구였는지, 장부 결제 라인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검열관님들이 파헤쳐 놓은 이 현장, 증거 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뭐? 이 미친 새끼가. 검열관이 손을 치켜들었다. 치십시오. 강민혁이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다. 치시는 순간 폭행입니다. 옷 벗을 각오하셨으면 치십시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검열관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마 주먹을 내리꽂지는 못했다. 보는 눈이 너무 많았다. 독종이네, 이거. 좋아.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최 대령이 다가왔다. 야, 전 병력 집합시켜. 오늘 51연대 전술 훈련 평가한다. 완전 군장 구보 20km. 나고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 연대장 직무대리, 중대장, 소대장 전원 징계야. 실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한 연병장. 지친 병사들이 다시 군장을 메고 뛰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대열의 맨 뒤에서 다리를 저는 병사의 총을 대신 들어주며 함께 뛰었다. 버틴다. 사단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무조건 버틴다. 그의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다. 51연대는 지옥의 도가니였다. 오후 4시 제12보병사단 사령부 본청 로비. 제3군단 검열단장 최영호 대령은 사단장실 소파에 군화를 신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사단 전속부관 윤성민 대위를 하인 부리듯 했다. 야, 부관. 사단장 아직도 연락 안 돼? 육본 가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있나 보지. 한심한 놈들. 주인이 도망갔으면 집이라도 잘 지켜야지. 너희들도 다 옷 벗을 준비해라. 최 대령이 킬킬거렸다.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두. 건물이 진동할 만큼 거대한 헬기 소음이 사단 상공을 뒤덮었다. 최 대령이 인상을 찌푸리며 창가로 다가갔다.
뭐야? 군단장님 오시나? 하지만 연병장에 착륙한 것은 육군 헬기가 아니었다. 국방부 직할 수사기관 국방부 조사본부 마크가 선명한 검은색 UH-60 헬기 2대였다. 조사본부? 최 대령의 동공이 흔들렸다. 군단 헌병대 따위와는 차원이 다른 군내 최고위 수사기관이었다. 로터바람을 뚫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이세화 소장이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칼 하나 없이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다. 그 뒤로 국방부 합동수사단 완장을 찬 수사관들이 서류 가방과 체증 장비를 들고 쏟아져 내렸다. 이세화가 본청 로비로 들어섰다. 복도에서 서류를 뒤지던 군단 검열관들이 그녀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길을 텄다. 최영호 대령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로비로 마중 나왔다. 사단장님, 오셨습니까? 저희는 군단장님 지시로 특별 지휘 검열을. 비켜. 이세화는 최 대령을 본체 만체하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무시당한 최 대령의 얼굴이 벌개졌다. 사단장님, 지금 검열 중입니다. 예의를 지키십시오. 최 대령이 이세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고함을 쳤다. 제가 지금 사단 지휘부의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있는데. 점검? 이세화가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 대령을 응시했다. 자네가 하고 있는 건 점검이 아니라 군사기밀 절취야. 뭡니까?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51연대 작전과에서 작전계획 5027 12부록 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했지? 그게 검열 범위에 들어가나? 군단장 비리 덮으려고 엉뚱한 기밀문서 빼돌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최 대령의 입이 턱 막혔다. 그건 보안 감사 차원에서. 입 다물어. 이세화는 손을 들어 올렸다. 최 대령이 흠칫하며 움츠러들었다. 뺨이라도 맞을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세화의 손은 최 대령의 왼쪽 팔뚝으로 향했다. 찍. 거친 소리와 함께 최 대령의 팔에 붙어있던 검열관 완장이 뜯겨나갔다. 이세화는 뜯어낸 완장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또각또각 군화발로 지시겼다. 이 완장 더럽혀졌어. 자네 같은 범죄자가 찰 물건이 아니야. 이보세요. 이 소장. 감당할 수 있겠어? 감당은 자네가 해야지. 이세화가 뒤에 서 있던 국방부 수사관들에게 눈짓했다. 체포해. 수사관 한 명이 최 대령 앞으로 다가와 종이 한 장을 펼쳐 보였다. 국방부 검찰단 발부 체포영장입니다. 피의자 대령 최영호. 혐의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말도 안 돼. 내가 군단 검열단장이야. 어디서 감히. 최 대령이 발악했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아, 이거나. 검열단장? 아니, 자네는 지금부터 피의자 최영호일 뿐이야. 계급장 떼기 전에 조용히 따라와. 이세화의 차가운 일깔에 최 대령은 짓눌린 채 바닥을 보며 끌려갔다. 로비에 있던 군단 검열관들은 사색이 되어 움직이지도 못했다. 나머지 인원들도 전원 신원 확보해 불법 반출한 서류 회수하고 공범 여부 조사 끝날 때까지 사단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 사단 장병들이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뺨을 때리는 폭력보다 완장이라는 권위를 뜯어버리고 법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이 훨씬 더 공포스럽고 압도적이었다. 이세화는 곧장 51연대 연병장으로 향했다. 쏟아지는 빛 속에서 강민혁 대위와 병사들이 진흙탕을 구르고 있었다. 전원 동작 그만. 확성기를 통해 들려오는 사단장의 목소리에 지옥 같던 얼차려가 멈췄다. 이세화는 단상에 올라 비에 젖은 병사들을 내려다보았다. 미안하다. 내 부덕으로 너희가 고생했다. 똥파리들은 내가 다 치웠으니 이제 가서 씻고 쉬어라. 강민혁 대위가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세화는 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강 대위. 쉴 틈 없어. 2차전 준비해야지. 샤워하고 정복으로 갈아입고 와. 사단 헌병대 조사실. 최영호 대령은 수갑을 찬 채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군단 법무참모를 불러달라, 이건 불법 체포다라고 소리쳤지만 이세화는 그저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최영호 대령. 이세화가 테이블 위에 녹음기 하나를 올려놓았다. 자네가 믿고 있는 윤태식 중장. 자네를 구하러 올 것 같나? 당연하지. 군단장님은 의리 있는 분이야. 내가 입만 뻥긋하면 그분도 다쳐. 그러니까 날 꺼내줄 수밖에 없어. 과연 그럴까? 이세화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치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하지만 명백한 윤태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최영호 그놈 너무 설쳤어.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과잉 충성하다가 사고 친 거야. 나는 모르는 일로 해. 꼬리는 확실히 잘라야지.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시끄럽게 굴면 아들놈 사관학교 입학부터 막아버려. 조용히 혼자 짊어지고 가라고 전해. 녹음이 끝났다. 최 대령의 입이 벌어졌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지. 군단장님이 이러실 리가. 이 녹취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합법적으로 감청한 거야. 윤태식은 널 버렸어. 아니, 널 제물로 삼아서 빠져나가려고 판을 짠 거야. 이세화가 최 대령의 앞으로 다가갔다. 선택해. 혼자 독박 쓰고 파면당해서 연금도 못 받고 감옥에서 썩을 건지, 아니면 내부 고발자로 정상 참작받아서 최소한의 명예라도 챙길 건지. 최 대령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배신감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 그를 무너뜨렸다. 춘천. 호반 산장입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밤 11시. 군단장님이 거기서 비자금 관리책들과 만난다고 했습니다. 12사단에서 챙긴 리베이트 장부랑 현금 50억, 거기 지하 비밀 금고에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걸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이세화의 눈이 번뜩였다. 스모킹 건이었다. 비밀번호는 매달 바뀝니다. 오늘은 740815일 겁니다. 사모님 생일. 시계를 확인했다. 밤 9시. 2시간 남았다. 이세화는 조사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강민혁 대위와 국방부 수사단장이 대기하고 있었다. 단장님, 타깃 확인됐습니다. 춘천 호반 산장 23시입니다. 좋아. SDT 투입하지. 상황이 급박하니 공중 강습으로 간다. 아니요. 이세화가 고개를 저었다. 헬기 소리 들리면 증거 인멸하고 도망칠 겁니다. 육로로 은밀하게 접근해서 포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저 안가는 겉으로는 민간 펜션이지만 내부는 요새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군단 헌병들이 사복 입고 경계에 서고 있을 테고요. 내부 지리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민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제가 압니다. 2년 전 박상철 군무원 심부름으로 저곳에 물건을 배달한 적이 있습니다. 뒷문으로 통하는 개구멍과 보일러실 위치 기억합니다. 좋아. 강 대위가 길잡이를 해. 이세화는 정모를 고쳐 썼다. 가자. 대한민국 육군의 수치, 윤태식의 별을 때려. 밤 10시 50분 춘천시 외곽 호반 산장.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다. 산장 주변 숲속에는 검은색 우의를 입은 국방부 조사본부 특임대원들이 숨을 죽인 채 매복해 있었다. 산장 안쪽 화려한 조명이 켜진 응접실에서는 윤태식 중장이 최고급 양주를 돌리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건설사 사장과 지역 유지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군단장님 정말 괜찮은 겁니까? 이세화가 국방부까지 끌어들였다는데. 걱정 마. 최영호가 다 뒤집어 쓰기로 했어. 그리고 이 안가는 내 명의가 아니야. 영장 없이는 대통령도 못 들어와. 윤태식은 호탕하게 웃으며 시가를 피워 물었다. 지하 금고에는 12사단 장병들의 피고름을 짜내 만든 현금 50억이 잠자고 있었다. 오늘 밤만 지나면 이 돈은 세탁되어 해외 계좌로 사라질 것이다. 숲속 어둠 속 강민혁 대위가 수신호를 보냈다. 저쪽입니다. 보일러실 환기구. 특임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원들이 소리 없이 펜스를 절단하고 진입했다.
경계를 서던 군단 사복 헌병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게 뒤에서 제압당에 입이 틀어막혔다. 총성은 없었다. 프로들의 솜씨였다. 오후 11시 정각. 산장 현관 앞. 누구냐? 현관을 지키던 경호실장이 소리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이세화 소장이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완전 무장을 한 특임대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있었다. 문 열어. 이세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사단장님, 여긴 사유지입니다. 영장 없으면. 이세화는 대답 대신 옆에 있던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경호실장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법원 발부 영장이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되기 싫으면 비켜. 경호실장이 얼어붙은 사이 특임대원들이 그를 밀치고 안으로 진입했다. 쾅! 응접실 문이 열렸다. 윤태식 중장은 술잔을 들고 있다가 기겁하며 일어났다. 뭐야? 이세화. 내가 미쳤구나. 무장 병력을 이끌고 상관의 처소에 난입해? 이건 반란이야. 총살감이라고. 윤태식이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삼성 장군의 위압감으로 찍어 누르려 했다. 하지만 이세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인 양주병을 집어들었다. 발렌타인 30년 산. 병사들은 난방유가 없어서 냉골에서 자는데 군단장님은 속이 아주 뜨뜻하시겠습니다. 닥쳐. 헌병. 내 경호원들 어디 갔어? 이 반란군 놈들 당장 사살해. 윤태식이 인터폰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강민혁 대위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비키십시오. 군단장님. 이 새끼가. 대위놈이 감히. 윤태식이 손을 들어 강민혁의 뺨을 치려 했다. 그러나 강민혁은 피하지 않았다. 찰싹. 강민혁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안이 터졌다. 하지만 그는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시 정면을 응시했다. 폭행죄 추가되셨습니다. 뭐라고? 그때 이세화가 윤태식의 앞으로 다가왔다. 반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오물을 치우러 온 청소부입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손짓했다. 금고 열어. 특임대원들이 벽난로 뒤에 그림을 떼어냈다. 육중한 강철 금고가 드러났다. 윤태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건 문 열어. 특수보안장치야. 너희가 건드리면 폭파된다고. 최영호 대령이 안부 전해달랍니다. 비밀번호 74082로. 이세화가 직접 버튼을 눌렀다. 삐비빅. 철컥.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벽돌처럼 쌓여 있었고 12사단 비리가 적힌 이중장부가 꽂혀 있었다. 이럴 수가. 윤태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완벽했던 그의 왕국이 비밀번호 6자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국방부 수사단장이 앞으로 나왔다. 윤태식 중장.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이거나. 나는 군단장이야. 장관님한테 전화할 거야. 윤태식이 발버둥 쳤지만 수사관들은 가차없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번쩍이는 은팔찌가 그의 삼성 계급장보다 더 밝게 빛났다. 이세화는 바닥에 떨어진 윤태식의 중장 계급장이 박힌 정모를 주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군단장님, 군복은 죄가 없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죄인일 뿐입니다. 윤태식은 비명을 지르며 빗속으로 끌려나갔다. 강민혁 대위는 터진 입술을 닦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끝났군요. 아니. 이세화가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시스템의 역습이 시작될 거다. 그녀의 말대로 서울 육군본부에서는 이미 이세화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있었다. 하극상과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대한민국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윤태식 중장의 구속은 군 수뇌부에게 핵폭탄이나 다름없었다.
언론은 연일 부패한 별들의 추락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의 비난 여론은 들끓었다. 하지만 육군본부의 공기는 달랐다. 그들에게 이세화 소장은 영웅이 아니라 조직의 배신자이자 위험분자였다. 윤태식 라인에 줄을 섰던 고위 장성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희생양을 찾고 있었다. 그 타깃은 당연히 이세화였다. 제12보병 사단장실. 이세화 소장의 책상 위에는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등기 우편이 놓여 있었다. 제12보병 사단장 소장 이세화. 직무수행 적절성 심의를 위한 인사소청 및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 혐의 내용은 기가 찼다. 1. 지휘계통 문란 직속상관 체포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2. 과도한 병력 운용 중수단 병력의 불법적 동원 의혹. 3. 부대 단결 저해 공포 분위기 조성. 부패를 도려냈더니 피가 튀어서 보기 흉하다고 나가라는군. 이세화가 쓴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덮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다. 그들은 윤태식의 비리는 비리대로 처벌하겠지만 이세화가 보여준 하극상의 선례는 절대 남겨두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똑똑. 강민혁 대위가 들어왔다. 그는 결재판을 들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사단장님, 법무참모 보고 들었습니다. 내일 계룡대로 가신다고. 소환장이 날아왔으니까 가야지. 제가 증인으로 가겠습니다. 안가 급습 작전 제가 길잡이 했습니다. 군단장이 먼저 폭행했고 사단장님은 적법하게 대응하셨다는 거 제가 다 증언하겠습니다. 강민혁의 눈빛은 절박했다. 하지만 이세화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자네는 빠져. 사단장님, 강민혁 대위. 이건 명령이다. 자네가 나서면 저들은 자네를 정치 군인 프레임으로 엮을 거야. 사단장의 사병 노릇을 한 대위라고 매도당하면 자네 군 생활은 거기서 끝이다. 이세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힘찬 구령소리와 함께 구보를 하고 있었다. 나는 이미 각오했어. 하지만 자네는 남아야 해. 내가 떠나고 나면 누군가는 이 부대를 지켜야 할 거 아냐. 또다시 문상배 같은 놈들이 기어들어 오지 못하게. 하지만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토사구팽 당하시는 거. 억울? 이세화가 피식 웃었다. 군인은 임무를 완수했을 때 만족하는 거야. 내 임무는 12사단을 정상화하는 거였고 난 그걸 해냈어. 내 목이 날아가는 건 전술적 피해일 뿐이다. 그녀는 강민혁에게 다가가 흐트러진 옷깃을 잡아주었다. 내일 위원회 나 혼자 간다. 너는 부대에 남아서 다음 주에 있을 KCTC 준비나 완벽하게 해놔. 그게 날 돕는 길이다. 강민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주먹을 쥔 손에 힘줄이 솟았다. 그는 무력감과 존경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사단장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오전 10시 육군본부 제1회의실. 징계위원회장은 엄숙하다 못해 살벌했다. 위원장석에는 육군참모 차장 중장이 앉아 있었고 좌우로 인사참모부장, 감찰실장 등 군의 실세들이 배석해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죄인을 심판하러 온 재판관처럼 오만했다. 피청구인 제12사단장 이세화. 네. 소장 이세화. 이세화는 정복 차림으로 꼿꼿하게 서 있었다. 위원장이 안경 너머로 그녀를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귀관은 지난주 군단장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육군본부의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지휘권 남용이자 하극상이다. 군대는 명령에 죽고 사는 조직인데 소장이 중장을 들이받으면 이 나라 군대가 뭐가 되겠나? 논점 흐리기였다. 부패는 쏙 빼놓고 절차와 위계만 따지고 들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증거인멸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06조에 의거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선조치 후보고한 것입니다. 그놈의 법 타령. 인사참모부장이 책상을 치며 고함을 질렀다. 이 소장, 자네가 법조인이야? 군인 아니야?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 군단장님이 실수 좀 했다고 쳐도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
꼭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해? 실수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세화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병사들이 먹을 부식비를 횡령하고 장병들이 입을 피복비를 빼돌려 개인 금고에 50억을 쌓아두는 게 융통성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런 융통성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장성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위원장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잡았다. 좋아. 100번 양보해서 비리 척결은 잘했다고 치자. 하지만 귀관의 독단적인 지휘 스타일 때문에 12사단은 지금 엉망이라더군. 예하 연대장 참모들이 줄줄이 잡혀가서 지휘 공백이 심각하고 병사들은 공포 분위기에 훈련도 못하고 있다던데. 전투력 유지가 되긴 하는 건가? 위원장의 회심의 일격이었다. 지휘 능력 부족. 이것이야말로 사단장을 해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명분이었다. 이세화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품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가? 지난 일주일간 12사단의 교육훈련 데이터와 전투력 측정 결과입니다. 이세화가 직접 프리젠터를 켰다. 스크린에 그래프와 수치들이 떴다. 51연대 개인화기 사격 합격률. 사건 발생 전 68%에서 현재 94%로 상승했습니다. 장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박상철 국무원이 빼돌려서 장부에만 존재하던 연습용 탄약을 창고를 털어 병사들에게 전량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총알이 남아도니 병사들이 쏘고 또 쏘더군요. 화면이 바뀌었다. 공병대대 도하 장비 가동률 40%에서 95%로 상승. 횡령된 수리 부속 예산을 환수하여 고장난 장비를 전부 고쳤습니다. 운전병들이 시동 안 걸리는 트럭을 밀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세화가 위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지휘 공백이라고 하셨습니까? 도둑놈들이 사라지니 부대는 비로소 군대다워졌습니다. 이게 전투력 손실입니까? 아니면 정상화입니까? 회의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어떤 논리로도 이세화가 부대를 망쳤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위원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하지만 조직의 화합을 깬 책임은 져야 해. 군은 자네 같은 독불장군을 품을 수 없어. 알겠습니다. 이세화가 담담하게 말했다. 저를 자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십시오. 제 후임으로 오는 사단장, 그리고 12사단 장교들. 이번 일로 불이익 주지 마십시오. 만약 보복성 인사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이세화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USB 하나를 꺼내 보였다. 윤태식 중장 안가에서 확보한 뇌물 상납 리스트 전체 사본입니다. 여기에는 군단장뿐만 아니라 육본과 국방부에 계신 몇몇 분들의 이름도 적혀 있더군요. 제가 옷 벗고 나가는 순간 이 파일은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위원장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상호 확증 파괴 선언이었다. 협박인가? 협상입니다. 제 부하들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저도 이 파일은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위원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결정 엄중 경고 및 차기 진급 심사 영구 제외. 보직 해임은 면했다. 하지만 더 이상의 별은 달 수 없다. 소장 계급으로 임기를 마치고 전역하라. 그것이 시스템이 그녀에게 내린 형벌이자 패배 선언이었다. 이세화는 징계 의결서에 서명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계룡대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군 생활에는 황혼이 드리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6개월 후 강원도 인제군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 KCTC. 영하 20도의 살인적인 혹한. 12사단 장병들은 무적이라 불리는 대항군 연대 전갈부대를 상대로 고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KCTC 훈련은 지옥이다. 상대는 지형지물을 꿰뚫고 있고 365일 전투만 하는 전문 부대다. 일반 보병 사단이 이들을 상대로 승리한 적은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였다. 통신 보안.
백두 하나 여기는 백두 둘. 적 전차부대 9시 방향 우회 기동 식별. 예비대 투입바람. 야전 지휘소 텐트 안. 강민혁 소령진이 무전기를 잡고 침착하게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겁먹은 대위가 아니었다. 사단 작전장교로서 4,000명의 병력을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야전 사령관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9시 방향? 함정이다. 놈들은 12시 방향 계곡으로 주력을 밀어넣을 거야. 51연대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기. 이세화 소장이 팔짱을 낀 채 전술 모니터를 보며 툭 던졌다. 강민혁은 즉시 사단장의 의도를 파악하고 명령을 수정했다. 51연대 12시 방향 매복. 놈들이 들어오면 화력을 집중한다. 콱광, 쾅. 모니터 속에서 대항군 전차들이 레이저 판정을 받고 줄줄이 멈춰섰다. 대항군 전차 3대 파괴. 12사단 방어선 유지 중. 나이스. 작전 장교들이 환호했다. 과거 12사단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통신 장비는 낡아서 먹통이 됐을 것이고 병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의 사기가 꺾여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12사단은 달랐다. 병사들은 신형 방한복 횡령된 예산 환수로 지급된을 입고 있었고 전투 식량은 충분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의 지휘관을 믿었다. 우리 사단장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삼고지 점령. 대항군 연대장 전사 판정. 12사단 승리. 훈련 통제실의 스피커에서 믿을 수 없는 방송이 터져나왔다. KCTC 훈련 역사상 보기 드문 일반 보병사단의 완승이었다. 와! 눈 덮인 고지 곳곳에서 병사들의 함성이 메아리쳤다. 강민혁은 헤드셋을 벗어 던지고 옆에 있던 동료들과 얼싸안았다. 이세화는 조용히 텐트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 불을 붙이자 하얀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사단장님. 강민혁이 뛰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훈련의 피로와 승리의 기쁨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해냈습니다. 전갈부대를 꺾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이세화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강민혁을 바라보았다. 강민혁 소령. 예. 나 다음 달에 전역 지원서 낸다. 강민혁의 미소가 굳어졌다. 올 것이 왔다. 임기. 다 채우시지 않습니까? 아직 1년 남았습니다. 할 만큼 했어. 부대는 정상화됐고 너 같은 놈들도 키워놨고 이제 내가 할 일은 없어. 여기서 더 있으면 노인네 잔소리밖에 더 되겠나. 이세화의 표정은 홀가분해 보였다. 그녀는 진급도 영광도 없는 길을 선택했다. 오직 군인으로서의 직분만을 다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길. 사단장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세화는 피식 웃으며 강민혁의 가슴에 달린 빛나는 소령 계급장을 툭 쳤다. 후회? 내가 왜? 그녀는 눈 덮인 연병장을 가리켰다. 승리의 도취에 서로 행가래를 치고 있는 병사들, 따뜻한 밥차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배식받는 병사들의 모습. 저놈들이 배부르게 밥 먹고 얼어 죽지 않고 이기는 군대가 됐잖아. 지휘관한테 그거 말고 더 필요한 영광이 있나? 강민혁은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발을 모으고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완벽하고 절도 있는 경례를 올렸다. 충성. 존경합니다, 사단장님. 이세화는 담배를 비벼 끄고 강민혁의 경례를 받아주었다. 그래. 이제 가서 애들 챙겨. 오늘 저녁 회식은 삼겹살 무한 리필이다. 내가 쏜다. 감사합니다. 강민혁이 병사들 쪽으로 달려갔다. 이세화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설원을 향해 걸어갔다. 하얀 눈밭 위에 그녀의 발자국이 찍혔다. 비록 그녀는 떠나지만 그녀가 밟고 지나간 길은 12사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강민혁이라는 군인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강원도 인제의 험준한 산맥 위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사단 을지부대. 그곳에는 진짜 군인들이 있었다.